학원 같은 것도 있고 강의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좀 비호감이랄까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첫인상 비용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혹시 어떤 건지 한번. 안녕하세요. 생활변화 토론의 세 번째 시간 김민성 연구원입니다. 정연아 연구원입니다. 생활변화 관측소 연구원 정석환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게스트 모셔봤는데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과 기업을 위한 디지털 명함 서비스 슬라이스 만드는 주식회사 크리에이토노믹 대표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게스트 처음이라 떨리네요. 맞아요. 저도 떨려요. 오늘 이렇게 게스트분까지 모시면서 자리를 준비한 건 이번 주제 때문인데요. 네트워킹, 인맥 관리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가, 거기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항상 키워드 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맥이라는 그 두 글자로 시작을 해봤어요. 인맥이라는 키워드가 유효한가? 추이를 확인해봤더니 월 1만 건이 나오더라고요. 꽤 많이 나오네요. 언급 빈도가 상당히 높네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인맥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심상 다들 어떠신가요? 저는 인맥이 좀 약간 관계 실익을 따지는 키워드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인맥이라고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블라인드에서 또 한번 보니까 다 소개팅 인맥이 없어서라고 말을 하던가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줄 거라는 생각이잖아요. 소개팅 인맥도 나에게 뭔가를 가져와 줄. 그래서 저에게는 좀 부정적인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인맥에 대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항상 갖고 있는데 인맥 관리나 인맥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막 인맥 관리 해야 되고 네트워킹 너 꼭 자리 나가야 되고 어디 세미나 참여하고 선배님들 먼저 인사하고 찾아가라 그래야 이 사람들이 너 도움 주고. 근데 그때부터도 가면은 술 먹고 담배 피냐고 물어볼 것 같고 뭔가 항상 이 마음에 돌 하나가 얹어져 있고 그다음에 막 미디어 통해서도 인맥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 그 연관어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좀 맞아요. 많았거든요. 황금 인맥이 좋은 맥락에서 사용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이걸 통해서 뭔가를 무마하려고 한다든지 그쵸. 아니면 취업 얘기 같은 것도 인맥이랑 취업이 붙으면은 그 청탁 느낌도 있고 낙하산 긍정적이지 않아서 인맥이란 말에 이 먼지가 많이 묻었달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해서 약간 이게 음과 양이 좀 저한테는 좀 있어요. 좀 신기한 건 인맥을 공정성까지 생각한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인맥을 통해서 뭐 했다가 제 어릴 때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슨 상처를? 아버지가 누구시고 선배님이 뭐 어떻게 선배 통해서 뭐 하고 해서 우선 인맥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피로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하는 게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인맥이란 단어가 좀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나는 닿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불안감을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모든 개인에게 저는 좋은 인맥을 유지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은 막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뭐 10대뿐만 아니라 20, 30대 넘어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 내가 거기에서 다 전문성을 가지거나 지식을 갖지 못할 때 한두 가지의 다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직업적으로 데이터 뭐 뿐만 아니라 뭐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내가 집을 알아볼 때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맥은 정말 좀 좋은 삶을 위해서 인적 자산으로는 꼭 필요한 일이다, 꼭 관리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수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진짜 데이터로도 보이거든요. 5년 전에 막 인맥 관리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성공하다라는 키워드가 좀 두드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맥 관리 성공해야 된다. 이걸 해야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나중에.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다, 반성하다 이런 식으로 기존 관계를 인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네 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동시에 힘들다, 스트레스 받다 이런 키워드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관계를 맺을 때 신경 안 쓰던 것들이 인맥이라고 맞아요. 신경 써야 해 맞아요. 이렇게 네. 하면서 느끼는 피로감들 맞아요.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재밌는 건 작년에 인맥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사라지고 새롭다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인맥 관리해야 돼 이것보다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은데 인맥 관리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좀 더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필요하다, 신경 쓰다, 노력하다 이런 키워드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확실히 인맥이라는 것에 대한 심상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 또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같은 것들이 읽히는데요. 저도 그 새롭다에 되게 공감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인맥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도 못 느꼈는데 크면 클수록 사실 어렸을 때 인맥이 그대로 가져가진 않잖아요. 저의 가치관이 이렇게 확립될수록 안 맞는 사람들은 좀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정서적인 뭔가 도움이든지 간에 좀 친구가 필요한데 막상 친구가 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새롭게 찾게 되는 것도 있어서 좀 인맥을 진짜 관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좀 사람을 찾고 좀 만나는 기회를 넓혀야 하나라는 생각은 진짜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옛날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만나기가 더 쉬운 환경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내가 가까운 사람들과 연결되기 훨씬 쉬웠다면 이제는 뭐 온라인의 매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게 뭐 활성화되고 세분화되면서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찾아서 만나기도 쉽고 그런 사람 부르고 싶으면 나를 알리기도 쉬워진 환경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진입 장벽도 되게 많이 낮춰주고 그런 거에 대한 니즈도 더 많이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인맥이라는 키워드도 이제 다른 언어를 입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미 저희 토론에서도 한 번씩 언급이 된 네트워킹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인맥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인맥 키워드를 네트워킹이라는 키워드가 23년부터 역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인맥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나 네트워킹 하고 싶은데 뭐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커졌다는 거죠. 혹시 수민님은 인맥이나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해 체감하신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네. 우선 저는 인맥이랑 네트워킹은 조금 다른 워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맥의 경우에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적 자산, 풀이라고 생각하고 네트워킹이라는 단어는 내가 이런 걸 넓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인맥을 넓히기 위한 투자 행위에 가까운 게 이제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내가 네트워킹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풀이 더 좋아지거나 확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저는 정의를 하고 있고 인맥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던 사례의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창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여러 가지 지식도 부족하고 도움이 되게 필요했는데 저는 대학생 때 학회 활동을 한 3개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학회에서 선배들 중에 알게 된 지인분들이나 선배님들에게 뭐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검토를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조금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이런 IR을 통해서 투자자들이랑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나갔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풀에서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랑 교류하면서 뭐 어떤 분들이 계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걸 배우러 이제 나갔다가 이제 투자사분들이랑 이제 뭐 명함도 주고받고 식사 자리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 투자자분께서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투자자분을 또 소개를 해주시고 그분께서 또 다음 투자자분들을 소개해주시고 이래서 한 투자사분을 만나서 연결받은 투자자 수가 한 1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인맥풀에서는 그 10명의 투자자를 만날 수 없었겠지만 제가 이런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하면서 만난 인연으로 제게 필요했던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사업적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회의 확장이라는 메리트가 네트워킹에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네트워킹 하고 싶네요. 생각해보니까 인맥은 약간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많이 과거에 많이 했던 범죄와의 전쟁 최민식 느그 서장이랑. 예, 느그 서장이랑 밥 먹고 네. 네트워킹은 정말 시대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상상이 가는 게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넓게 가기 위한 좀 행동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좀 인맥이 좀 수직성이 있는 올라가기 위함이었다면 네트워킹은 다양하게 가기 위한 좀 넓게 가려는 행위로 해서 이 말이 역전됐다는 것 자체가 편편일률적인 방향성보다 다양성이 좀 함의된 반영된 게 아닌가. 근데 실제로 막 그런 워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연결이라는 워딩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강한 연결,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인이나 동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친밀감은 높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는 높을 수 있지만 이미 공통 섹터가 굉장히 많이 겹치잖아요. 근데 나랑 약한 연결을 가질 수 있고 소셜리 사적으로는 가깝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은 나랑 겹치는 지인이 없더라도 나에게 더 많은 이런 사회적 기회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을 통해서 나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약한 연결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 두는 활동들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일단 시대적으로 관계의 밀도들이 다양해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런 인간 관계를 대할 때도 단순히 강도가 깊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구나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예전에 인맥 다이어트 해서 카톡 친구 900명인데 90명으로 다 삭제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맞아요. 확실히 그 네트워킹이 기존의 인맥과 다르게 연결에 대한 느슨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느슨함으로 해방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더 주목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항상 인맥은 이 사람이 무조건 나에게 도움이 돼야 하고 나도 뭔가를 해줘야 하고 맞아요. 이런 의식을 하게 된다면 네트워킹이라는 건 이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수민님의 사례처럼 건너 나를 언제든 기억해 줄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한번 초대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느슨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가 많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 사실 네트워킹 자리에서 막 명함도 돌리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네트워킹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는다 이전에 나를 드러낸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스스로를 브랜딩하는 것, 스스로의 뭐 관심사 이런 것들을 브랜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브랜딩 자체에 대한 관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근데 좀 브랜딩이라는 측면은 조금은 부정적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람은 좀 솔직하게 나를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브랜드는 어쨌든 컨셉을 잡고 인식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양면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보여줘야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브랜딩으로 날 꾸며내긴 싫고, 그리고 또 나를 다 드러내기도 싫고 근데 좀 필요하긴 하다. 저도 비슷해요. 그 19년도, 20년도부터 떴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이. 그때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되던 즈음이었는데, 그때 또 마침 욜로의 시대가 가고 파이어족의 시대가 온다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석하님 목표였나요? 제가 범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뜨면서 경제적 자유니 해서 그 방법 중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방법 중에 하나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자였어요. 그래서 막 전자책 만들고 뭐 보고 이북 만들고, 그것을 팔려면 이 작가가 그쵸. 누구냐를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때가 한창 대형 유튜버가 아니어도 인스타그램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이렇게 커? 막 이런 데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되게 멋있는 말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요즘은 늘 그렇듯 키워드가 이제 맞아요. 너무 많이 변질되죠. 변질이 돼서 무슨 학원 같은 것도 있고 강의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월 몇 천만 원을 버세요 뭐 이런 식인 건데,
그런 건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조금 이제 비호감이랄까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이죠. 저는 일단 브랜딩이라는 거를 개인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브랜딩이 되게 소수의 기업의 전유물인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환경적인 변화나 이런 도구적인 것들이 개인에게 지원이 되면서 개인도 이런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환경이 이제 마련됐다라는 부분에서 개인도 브랜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되게 좋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사실 브랜딩은 내가 가진 전문성이나 가치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건데 깊은 전문성 없이 뭔가 보여지는 부분, 맞아요. 인식적인 부분이 훨씬 앞서 나가게 되는 경우에 이런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딩의 본질은 결국에는 브랜딩을 하는 뭐 개인이나 기업이 사람이 자기의 전문성을 정말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게 진짜 고객에게 가치를 줄 수 있을 때 이제 인식시키는 활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브랜딩이란 것 자체가 자기소개서도 자소설이라고 맞아요. 하듯이 저도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대로 내실이 없고 뭔가 내가 뭘 보여줘야 할지 모르는데 맞아. 뭔가 나를 드러내야만 돈을 벌 수 있고 이익이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곧 어쩌면 브랜딩이 될 수 있다면 사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업과 가장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요즘의 브랜딩이라고 하면 개인이 중요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중요해인데 회사원으로서의 브랜딩도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브랜딩을 좀 쉽게 이야기했을 때는 왜 그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안에 마케터분이 있는데 그냥 제가 콘텐츠 마케터로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뭐 과거와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그런 콘텐츠 마케터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사실 이제 내가 저 사람과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어떤 걸 왜 잘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이제 개개인별로든 뭐 회사 밖에서 협업할 대상을 만나든 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지를 어떤 이야기 형태로 딜리버리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대표님의 마인드라서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해 주시네요. 저는 약간 이렇게 픽 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말을 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회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중요한 게 저희도 사실 공식적으로 선언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이 같은 팀 안에서도 나름의 그 브랜딩이 있거든요.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1인 가구 전문으로 많이 보시고 종민군은 서브컬처. 뭐죠? e스포츠 프로젝트 많이 하셔서 저희도 나름의 그 세밀하게 보면은 전문성이 있고 그걸 굳이 브랜딩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회사 내에서 저희 소장님이나 다 아시거든요. 확실히 회사 내에서는 그 서로의 맥락과 과정들을 알기 그쵸.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협업하거나 이럴 때 그 맥락을 한 번에 드러내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 지점들은 솔직히 전 사실 주니어로서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한 번씩 회사 내에서 유튜브도 하지만 다른 일도 하고 하는데 그런 맥락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 왜냐하면 외부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저는 유튜버라고 인식하죠 요즘. 저도 가끔 전문성 있게 어디 이제 교육 강사 같은 것도 저희 나가잖아요. 해서 멋있는 교육자로서의 페르소나로 갔는데 유튜버 하면은 이제 유튜버의 전문성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것도 좀 저 좀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럼 대표님의 네. 입장으로서는 네네. 좀 이렇게 자기가 잘 하는 거나 자기 전문성을 아는 사람들이 더 채용에서도 좀 이익이 있나요? 개인분들이 사실 자신의 전문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가 사실 자신감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트워킹 하면서도 다양한 직무분들 만나기도 하시지만 보통 면접 자리에서도 많이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인 경험이
하셨음에도 그거를 자신의 전문성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워하셔서 되게 아. 약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미 내가 뾰족하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하는지 알고 있거나 지향점이 명확하면은 그게 딜리버리 되는 게 굉장히 듣기에 자신감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걸 자기 얼마나 잘 인식해서 전달할 수 있냐 이건 약간 다른 영역인 것 같고 이 후자의 것들을 잘한다면 확실히 이제 뭔가 비즈니스가 성사되는 그런 지점들에서 분명한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가진 것이 많이 없는데도 있지만 자신감이 많은 케이스도 이제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후킹하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발씩 유튜브 썸네일처럼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태도가 좋은 거죠. 저렇게 자기 일에 자신감이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들어와서 팀 활동할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고 자기가 맡은 바를 잘 하실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후킹 포인트가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검증은 필요하겠죠. 네, 너무 이제 하신 일에 비해 너무 투머치 컨피던트하다. 오만함이었다. 블러핑이 심하지. 블러핑이죠. 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일하는 자아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꺼내는 게 나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름이 담긴 명함. 네, 진짜 소속과 이름이 사실 중요하긴 하죠. 그쵸.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명함도 굉장히 많은 예절이 있더라고요. 명함 케이스 예쁜 거 딱 챙겨야 되고 절대 구겨지면 안 되고 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가슴 높이로 아~ 전달을 해야 되고 반대로 돌려서 하는 그런 거. 또 약간 상급자가 먼저 꺼내야 밑에도 꺼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이게 다 예절이 있어요 원래. 맞아요.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예절과 다르게 최근에 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명함 너무 많이 남았다. 어떡하냐. 명함 어디에 써야 돼? 했을 때 뭐 테이블 균형 안 맞으게 밑에 고아놓는 용으로서 그 용도다 명함은. 생활 꿀팁. 맞아요. 혹은 뭐 번호 딸 때 명함 이렇게 쓱 학생증 이게 내리듯이. 진짜 많아요. 삼성전자 이렇게 쑥 주는 그런 거죠. 그 명함이 발급해두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명함 없이 소통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내 명함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사실 명함은 그냥 인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가 통용되는 도구인 거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적인 맥락에서 명함의 기능은 내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되게 단기간에 빠르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SNS도 있고 사실 뭐 링크드인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웹사이트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되게 오래 서핑해서 봐야 한다라는 이런 속성이 있고 명함은 그냥 인사하는 그 순간에 그 지점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흡수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즈니스 맥락에서 명함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유지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명함의 필요성은 여전한 동시에 종이 명함 자체에 대한 의미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명함이 진짜 필요한 거냐 아니면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냐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수민님께서 디지털 명함을 제안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어떻게 슬라이스라는 걸 만들게 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처음에 슬라이스가 탄생되게 된 배경은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전 세대와 현 세대와 가장 큰 차이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블렌딩된 환경에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라는 되게 뭉뚱그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저희가 실험하는 제품들에 들어오셔서 명함이 아닌 어떤 프로필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링크 페이지인데도 명함의 형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 뵈면서 되게 알게 된 게 명함이라는 게 아직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지 않은 제품이고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걸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어 한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온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툴로서 디지털 전환을 한번 해보자라는 결정을 하면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되게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페이지이더라도 프로페셔널하고 좀 각지고 정제된 느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막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는 링크는 뭐 SNS도 있고 뭐 포트폴리오 페이지도 있는데 왜 디지털 명함으로 공유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맥락에서 공유한다라는 지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하게 소개에 활용될 수 있는 툴이 있더라도 여전히 이런 프로페셔널한 첫인상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디지털 명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계속 이 제품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편으로 사실 대표님한테 그 창업 스토리가 사실 궁금한 측면도 많아가지고 여쭤봤어요. 저희도 한편으로 언젠간 이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정말요? 저만 석하님 지금 또 나가려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첫인상 비용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혹시 어떤 건지 한번 말해주실 수 있어요? 첫인상 비용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 디지털 명함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생각한 건데, 명함을 사실 되게 많이 주고 받잖아요, 사람들이랑. 특히 네트워킹을 하러 갔을 때 뭐 박람회라든지 이런 맞아, 세미나만 가도 한 7장, 뭐 15장, 많이 받으면 20장도 받는데 이거 받고 나면 이거 누가 줬는지 기억 안 나고, 맞아요. 이거 받았을 때 회사명이 적혀 있어도 정확히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이 사람 맞아요. 어떤 일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처음 만난 지 한 3초에서 7초 안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결정되는 구간인데, 이런 부분에서 종이에 담겨 있는 이런 제한된 정보가 비즈니스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기회들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 맥락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종이 명함을 교환하면서 발생되는 첫인상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디지털 명함 문화가 좀 많이 발달이 되게 되어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그 지점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랑 핏이 맞을 수 있는 잠재 고객이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에 대해서 대화가 더 쉽게 전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과 기업의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첫인상 비용을 줄여주자라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방식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기존의 종이 명함이 그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있고, 그러한 변화 지점에서 어떤 한 대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들었어요. 와, 여기 뒤에 제 이름과 QR 있고 이게 NFC 태그가 돼가지고 그냥 딱 핸드폰에 대기만 해도 아이폰끼리 연락처 공유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의도가 궁금해요. 커스터마이즈 하신 거 아니에요? 전망대 가면 망원경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카메라 렌즈를 대면 그 시야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되게 먼 것 같은 것도 사실 가깝다라는 것,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어디에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 지점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담고 싶었고요. 태그하시면 저의 더 많은 정보를 아실 수 있어요. 저는 민성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말할 거리가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어려운데 원래는 명함이 예쁘네요. 원래 저희가 명함이 깔끔하네요. 이런 것밖에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황석기 번역가는 엔딩 크레딧처럼 해놓기도 하고, 그 레고 회사는 레고로 맞아요. 명함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일반적인 회사인데도 할 말이 많아지고 인식이 확실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건 비즈니스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만 얘기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회사와 내 그쵸.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설명해야 되는데 맞아요. 아직 어렵거든요. 그리고 말해도 다들 약간 맞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맞아요.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긴장감, 부담감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다는데도 전 되게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게 확실한 강점인 것 같은데, 기업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명함을 사용할
사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업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직원 개인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비즈니스적인 강점을 잘 딜리버리하는 명함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관리자가 전사 임직원들의 명함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이 관리자 시스템에서 관리자가 우리 기업용 디지털 명함에 대한 이런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임직원분들이 신규 입사자가 들어오시면 바로 추가하고, 퇴사자가 발생하면 삭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 만약에 부서 변동이라든지 직무명, 뭐 직책명이 변경됐을 때 수정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이 시스템 상에서 관리자가 수정하면은 이제 임직원들의 디지털 명함에는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전에 기업 안에서 뭐 입사자분 오시면 명함 발주 넣고 기다렸다가 받고 수정하면 폐기 처리해야 됐다면 이 과정이 모두 사라지고 그냥 디지털로 효율화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함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되게 재밌는 게 여러 가지 언어로 변환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 네네네,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면은 뭐 영어 명함, 뭐 일본어 명함 이렇게 새로 파야 되는데, 디지털 명함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가지 언어를 쓸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상대방의 핸드폰의 언어 설정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환되어서 뜨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해외 박람회에서 만난 사람이 영어를 쓴다라고 하면은 바로 내 명함이 영어로 딜리버리 되는 뭐 이런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네트워킹,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고 새로운 사람을 알고 싶어 하는 욕구는 계속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나 혹은 나의 전문성 같은 것들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고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앞으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명함 문화도 변해가는 업의 종류나 나를 보여주는 방식에 따라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슬라이스의 디지털 명함이 하나의 대안이 됐다. 디지털 명함 문화를 새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고객분들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